네,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캠핑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이번 제11대 경기도 의원은요, 10명 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그중에서 20, 30대 의원도 20명이나 입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캠핑 손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네. 저는 안산 성포동 1동, 2동 출신 경기도 의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그 유명한 분하고 동명이인이네요. 네, 이름이 똑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네네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회사를 취직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되었죠. 예,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들으면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어서 그렇죠. 한 번씩 더 기억해 주시고 이력서를 한 번 더 봐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 장윤정은 아니지 설마 이러고? 근데 확실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상대 후보인 누구는 몰라도 예. 장윤정은 알지 이러고 찍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맞다. 맞아요. 유권자들은 사실 우리 지역위원, 광역위원 큰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야, 장윤정? 내가 좋아하는 장윤정? 그런데요. 아버님한테 감사해야겠다. 네, 저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장윤정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동명이인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자, 젊은 패기로 93년생입니다. 네네. 이야, 젊은 나이에 깜짝 놀랐어요. 두 딸의 엄마. 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몇 살, 몇 살? 6살, 4살이요, 이제. 아우, 네네. 얼마나 이쁠까. 네, 너무너무 제 눈에는 예. 네,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93년생 젊은 나이에 경기도 의원이라 네.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젊으니까 젊은 패기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젊으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네. 반면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제가 과연 알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알 수 있을까? 예.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들과 관련된 정치만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도 해요. 여러분 비례의원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이야, 그런데 결혼 진짜 빨리 하신 편이죠? 네, 저는 25살에 결혼했어요. 25살 때 네네. 러브스토리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스튜디오 공간에 남편분이 와 계세요. 아니, 네. 제가 이거 오래 했는데 남편분이 와 계신 건 처음이에요. 네, 응원군으로 든든한 네. 지원군이 이제 되었고요. 예. 네, 응원하고자 이제 왔는데요. 네. 저랑 남편은 만난 게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바야흐로 6년 전에 네. 6년 전에 은행에서 일을 하던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모든 직장인분들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평일에 쭉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자꾸 술 먹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영화 보고 이렇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주말 그 이틀 동안 내가 평일에 벌었던 돈을 쓴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주말에 예식장에서 네. 오전에만 웨딩 알바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알바를? 네, 이렇게 우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시점에 그 알바했던 그 예식장이 중축공사를 한 거예요. 예. 중축공사를 이제 쭉 하면서 첫 번째 결혼했던 예식의 신부의 오빠가 네. 지금의 저희 신랑입니다. 뭐 이런 러브스토리가 다 있어? 네. 예식장 알바하다가 만난 사이. 네, 맞아요. 야, 어떻게 뭐 명함을 주던가요? 어떻게? 네,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분이? 네. 예. 근데 화면상엔 저만 나오니까요. 예. 외관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네. 연락하면 안 될
외모세요. 사실 나보단 나이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몇 번 차단도 하고 네. 근데 또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새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좀 차단이 풀리고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저를 또 따로 지역에서 만나주시면 제가 길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네, 잘 살고 있다. 여기까지 네. 쫓아온 거 보면 좀 집착남인가요? 웃고 계신데. 네, 열정이 있어야 열정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정치환 씨가 응원 많이 해주십니까? 아유, 그럼요. 지금은요, 그전에는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든든한 응원군이자 저의 가장 큰 지원군입니다. 아, 듬직하십니다. 네. 아이. 생김새도 그러면 외모도 듬직하고. 내 딸이 네. 두 딸이잖아요. 나처럼 25에 결혼한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딸들을 믿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또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해 주셨을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저는 믿음이 존재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제 딸을 앞으로도 잘 열심히 키울 거기 때문에 제 딸을 믿습니다. 네네. 멋진 엄마입니다.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이 낳고 또 지금 정치 처음이잖아요. 그쵸. 아기 낳고 정치를 했는데 시부모님도 있으시고. 그쵸. 제가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저희 아기가 2살이었는데요. 야. 이게 나이로는 2살인데 개월수로는 약 18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제 네네네.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을 즈음에 이제 엄마가 정치인이 되어서 선거운동 하느라고 아기가 언제 뛰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예, 예. 살짝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양가에서 반응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요. 네. 시어른들은 그래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언제 네가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느냐 네. 아이는 내가 봐주겠다라고 시어머니 시아버님께서 든든하게 지원군의 역할을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무슨 은행 다니다가. 정치야, 어린 나이에 잘할 수 있겠냐라는 예. 생각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정치라는 인식이 약간 무서움이 같이 키워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이제 몸이 안전했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체력이 좀 더 뒷받침됐으면 하는 생각에 네. 좀 더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아이들 케어를 시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나요? 예, 저는 시부모님 안 계시면은 네. 네, 안 될 정도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평소 아동, 네. 관심, 교육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 의원이잖아요. 네네. 네, 엄마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관련된 복지에도 관심이 많고 또는 사실 저도 애기 엄마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청년이거든요. 네. 나도 청년이지만 나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대학생 이전을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대학생 이후 이제 갓 졸업한 친구들 취업 준비생을 보통 청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결혼을 이제 막 한 신혼부부들도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우리를 위한 정책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네.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치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네. 제 나이가 지금 45 넘어갔는데 저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저 청년입니다. 네, 그럼요. 저 중년이라는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 청년입니다. 이게 유행 기준은 또 60대여서 유엔 기준 60세가 네, 청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유행 기준으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진짜 30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네네. 또 애기 엄마니까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고민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는 아동에 대한 그 민원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청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사실 친구들이랑 말다툼을 하거나 뭐 큰 싸움 말고요. 요즘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이제 성폭력 이렇게 너무 큰 걸로만 있지만 네. 사실 진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다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린 그걸 소위 말해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 말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저도 어렸을 때 뭐 속상하면은 사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친구 아니면 부모님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친구랑 말다툼하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친구랑 화해해, 잘 지내, 이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상처를 받았는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예. 심하게는 이게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학생 인권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 말다툼을 통해서 아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예. 근데 이게 강도가 심하면 당연히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우리 아이가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법적인 공방으로 가면. 근데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예. 아이들의 상태는요. 이제 그만했으면 그렇죠. 이제 다시 그 친구랑 사이좋게 다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돼서 이제 다시 부모님한테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 하면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안 돼. 야, 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맞아, 왔는데 맞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 싸움이 곧 어른들 싸움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화해중재단이라고 해서 화해중재단? 네, 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그렇게 화해를 하고 싶은 양쪽이 다 승인을 해줘야 이 중재단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네. 한쪽이라도 나는 지금 화해를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아마 요 화해중재단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지만 양쪽 다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네네. 전문 이제 그 화해 중재를 할 수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담을 해서 화해 중재를 이제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예. 다시 아이들은 네. 기존의 상태까지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재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원을 겪으면서 이렇게 만드신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때로는 굉장히 그 더 글로리처럼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대부분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네, 저도 어릴 때 막 치고 싸웠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리면 더 엄마한테 맞았던 기억이 네. 이게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해지셔서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은 아이들을 한 명 아니면 그렇죠. 두 명만 예. 낳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네. 1번이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 마음은.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네네. 예. 부모님들도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네, 화해중재단, 모두가 상처받지 않도록. 화해중재단이 있다라는 사실 네네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외에도 또 관심 두고 계신 상임위 현안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교육에 대한 그런 학교 뭐 시설과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이제 새로이 바뀌는 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이런 견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새로 바뀌어가는 교육 정책이 우리 경기도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의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경기 교육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 교육이 요즘 아직 어떻게 신바람 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예. 열심히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이제 자율, 그 다음에 미래, 균형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변화하고 계시는 중인데 네. 저는 이제 미래로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임태희 교육감님의 말 뜻대로. 근데 이제 미래로 갈 때 어떻게 미래로 변화해 갈 것이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교육감님 정책에 잘 맞추어서 열심히 잘 바뀔 수 있도록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속에 미래로 잘 안 가면 내가 태클을 걸 거야. 아, 네. 네, 제 엄마 의원으로서 맞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관님. 예, 무서우신 분 계십니다. 네, 네. 한 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안산시입니다. 상록구 1동과 2동 그리고 성포동을 지역구로 맡고 계시네요. 네네. 어떤 부분이 지역에 관심 갖고 계세요? 저희 성포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일대가 전부 다 재개발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약간 구도심이군요. 네, 구도심. 한대 앞 그쪽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예, 쪽이에요. 예, 예. 거기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쭉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이제 지금 다 재개발을 이제 하려고 벌써. 네, 구상 중이신데 예. 거기 일대가 또 수인선 탈 수 있는 그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외곽으로 고속도로랑 연결될 수 있는 그 구간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일대가 개발되면
이제 고층 아파트로 지어질 텐데 네. 그럼 많은 세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 일대가 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국회의원님도 시의원님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과연 안산시의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해주실지도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를 여쭤본 적은 없긴 했는데 그 일대가 정말 교통마비가 되면 출근하는 사람도 정말 짜증이 날 거거든요. 퇴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네. 퇴근하는 길도 출근하는 길도 뻥뻥 뚫려서 행복해야 사실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포역에는 성포역사가 들어서면서 성포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 광장 조성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성포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랜드마크가 형성이 돼서 많은 또 시민분들이 이용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평가나 이런 거 지금 막 하고 있나요? 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교통과 관련된 것도 하실지는 제가 이제 여쭤봐야 될 부분이에요. 안산 그쪽이 도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막혀요. 맞아요. 진짜 막혀요. 저도 한번 가다가 짜증나서 돌아올 뻔 봤어요. 저는 안산에서 안산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적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버스를 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 이게 등교 시간을 잘 맞춰서 등교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해요. 어쨌든 성포동 일대는 일단 네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이제 1동과 2동 한번 넘어가죠. 네, 저희 1동과 2동은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2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한대암역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쪽이 네, 그 역을 네.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구도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역을 중심으로. 네,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구도시, 신도시가 조금 더 융합됐으면 좋겠다. 하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네, 이동에는 또 농수산물 수산시장이 있어서 이제 수산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이 상업인 분들은 또 수산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정말 많이 그분들 힘드셨거든요. 안산 전체가 힘들었지만 경기도 전체가 힘들었지만 유독 더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동과 2동은 구도심 쪽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동인 경우에는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저기 지역 다니면서 탐방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주차나는 구도심의 주차나는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이거? 지하로 다 팔 수도 없고 주차장을. 그렇죠. 네. 다 밑을 파버리면은 또 위험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고민이다. 아까 또 그 뭐 쉽게 말하면 동서간의 화합, 네네네. 막 이게 한대 앞을 이렇게 네네네. 경계로 해서 어떤 또 고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융합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동 구도심 쪽에서는 굉장히 문화예술이라든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구도심에? 있는데 아. 이 신도시 쪽에서는 행사가 로데오 거리라고 예. 굉장히 맛집이 많은 아. 그 식당가가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서 하는 행사 말고는 딱히 찾아보지는 딱히 없어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동서 화합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아지면 네.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그러네요. 놀러 오기도 네. 하고 하지 맛집은 않을까. 일단 많으니까. 그 맛집은 많죠. 네. 마이크 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네요. 네. 네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력 중에 우리 눈에 띄는 내용이 MZ세대 위원장이에요, 지금 네네. 현재. 청년 정치 활성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명이 넘는 네네. MZ세대가 젊은 20, 30대 의원님들이 경기도 의회에 쫙 포진돼 있습니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돼야 된다. 피력하신다면. 저는 사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에도 동의하지만 네. 저는 사실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대를 이어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어르신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시어 어른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저희 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은요 사실 노인정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모든 세대를 사실 다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정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필요한 복지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청년들이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정에 가서 뭐 이발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신 것들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것도 어쨌든 간에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에게는 젊음이 필요하니까 또 이어드리고 저희는 또 어르신들의 그런 삶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로 해요. 어떻게 그동안 세월을 사셨는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를 저희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저는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이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중심에 MZ세대 정치인들이 그럼요. 꼭 필요하고 네. 그 외에 또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 중심에 이제 제가 있다. 장윤정이 있다. 네, 내가 있다. 이름도 쉽다. 이음의 내가 할 정치는 거다. 경기도의 장윤정과 네. 함께합니다.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세대 간에 이음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너무 잘 되고 있죠. 예. 죄송하지만 뭐 재선, 삼선 말로 꼰대 정치인 안 계신가요? 물론 개인이 느끼기에 있을 수 있지만 네네네. 저희는요 그래도 손들고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 청년들에게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 당은 적어도 이음 정치를 잘 하고 있는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이음 정치를 잘해야 청년들이 정말 이어져야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저희 정당에서도 뭔가 이제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같이 이끌어 가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부터 맞아요. 이제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있어서 어른들의 역할도 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장윤정 의원 네네. 덕분에 경기도의회가 밝다. 다행입니다. 그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밝다. 경기도의회는 네네. 장윤정 의원이 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얘기하는 중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앞으로 성장시킬 내 인생의 어떤 인문학, 뭐 어느 거나 좋습니다. 뭐 심각하지도 않아도 되거든요. 네네.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수 장윤정 노래에 네. 어머나를 꼽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예. 공교롭게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도 같이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에. 네네. 장윤정 의원님 경기도에 장윤정이 있어요. 네네. 좀 언젠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산 행사 오실 때 네. 꼭 여기 장윤정 의원 계시다면서요? 네네. 그럼 그 현장에 분명히 계실 거거든. 네네. 얼마나 재밌을까. 그니까요. 어머나를 네네. 선정하신 거예요? 네네. 같이 홍보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네. 어떻게 뭐 노래 한 소절 부릅니까?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저는 이제 선거운동할 때 선거곡도 장윤정의 트위스트로 하기도 하고 정말 놀이터 노인정 앞에서 정말 춤을 한 10,000번 이상을 췄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머나로 짧게? 짧게 한 소절만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편분 박수 안 치네. 네, 저분은 많이 들으셔서. 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어머나 이렇게 잘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날까지 네네. 장윤정 의원님 열심히 해서 어떤 가수 장윤정 씨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캠핑 토크 어떠셨어요? 저는 예. 오늘 캠핑한다고 해서 네. 정말 들뜨는 마음으로 정장이 아닌 캐주얼 복장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요 니트를 하나 이렇게 구입했어요. 옷도 사고. 네, 신발도 하나 사고. 신발 사고. 이걸 핑계로. 이 핑계로, 여자들은 항상 네. 어디 갈 때 예. 그걸 핑계로 하나씩 사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신나고 네. 재밌게 즐겁게 토크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많은 캠핑 토크 여러 가지 네네. 좀 나눠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옷 사시고 좋은 신발 사셨으니까 활벌 날아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명 연예인 우리 장윤정 씨처럼 우리 장윤정 의원도 경기도를 위해서 더 넓게, 더 유명하게 일 열심히 하시기를 의정 토크쇼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토크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캠핑 소녀가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